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유서까지 남기면서 억울함을 또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조용해요. 근데 이 사실은 정말 큰일인데 언론에서 잘 보도를 안 하는 거. 일부 언론은 보도하고 있지만 좀 쉬쉬하고 묻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이제 지금 만악의 근원이 김건희 여사인 걸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도 이제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바에 의하면 명품백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을 이렇게 덮는 과정에서 네. 갖는 답답함, 부당함 이런 것이 토로가 있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아닌 대로 또 기면 긴 대로 기면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또 국힘이 가령 이런 걸 이용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아니면 아닌 대로 밝혀줘야 되겠죠. 먼저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 네, 이 그 실체가 어떠한 건지에 네. 대해서 이게 뭐 그냥 개인의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그런 결정을 그러니까 세상을 뜰 결정을 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지금 주변에 나타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야말로 그런 자기의 공직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부당한 환경에 대한 어떤 고뇌 때문에 그렇게 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고뇌가 정치 사회적 압박에 의해서 됐다면 그 근원이 뭐였는지는 밝혀야 되죠. 예,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도 그렇고 백혜룡 이 경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외압 사회가 과거에 외국에도 그런 역사에 그런 사례가 많지만은 특별한 어떤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로 표현하면 무슨 운동권이 아니라 네. 그냥 정상적으로 음, 보통의 군인 시민이 네, 또는 경찰. 공직자가 네.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공적 업무를 정상적이고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서 갑자기 죄인이 되거나 또는 죽음을 선택할 만한 고통에 내몰리거나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쉽게 말하면 양심적인 사람이 못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세상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지금 당장 드러난 것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네. 군, 경, 경. 국민권익위 세 군데 아닙니까? 당장만 그러네요. 봐도 이게 나라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굴러가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권력이 이것에 작동했다면은 이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인 거죠. 나라를 망치고 있다. 또 이번에 뭐 최혜병 특검법 다시 또 발의를 했지만 민주당에서 거부권 행사 될 가능성이 또 크고 제3자 특검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는 뭐 아무 얘기가 없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거든요. 답답하시죠. 그 답답함을 모아서 국민청원도 하고 답답하시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근본적인 답답함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하면 현재로서는 그만이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부하니까 무력감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분도 있고 맞아요. 어떤 분들은 거부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바로 탄핵으로 가자 발의하자 이러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것도 거부하는데 탄핵 발의가 된다고 해서 바로 200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쉽게 지치지 말고 네. 포기하지 말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공을 던질 때 다음 공을 똑같은 구질과 구속의 공으로 던질 건지 변화구를 줄 건지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전략적으로. 그건 이제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 네. 최혜병 특검 얘기했다는 건 사기죠. 사기꾼인 거죠. 사기꾼이다. 결국. 그런 거죠. 그 대표 되려고 이렇게 하면서 사기 친 거죠. 그렇죠. 국민을 놓고 말장난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니까 국민들의 답답함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또 민주당 새 지도부가 어떻게 네. 풀어 나가느냐, 또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연대해 가면서 국민 뜻을 그대로 받아 안을 것이냐.
그게 만약 잘 된다면 지금 박근혜 탄핵 때 또 돌이켜 보면은 그때도 탄핵이 당연히 안 되지 되겠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국민의 이 촛불, 국민과 함께 가다 보니까 탄핵까지 간 것이고 지금도 그때랑 비슷한 프로세스로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뭐 자주 주변에도 말씀드리는데 네. 탄핵이냐 아니냐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음, 결국 이 정권은 무너집니다. 어. 그리고 이 정권은 결국은 내분으로 무너집니다. 내분으로?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거기서의 내분이라는 것은 예. 그 핵심 권력 세력 내의 내분일 수도 있고 통상 권력이라는 것을 지탱하는 어떤 권력 기제, 권력의 어떤 메커니즘에 각종 공권력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엉터리로 권력을 행사하면은 군이든 검찰이든 뭐 아니면 각종의 경찰이든 이런 기구들에서 그 말을 듣고 나쁜 짓을 다 따라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어떤 뇌관들이 네.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를 음. 그냥 거부하면서 막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전 단장이나 백현영 경정이나 또 숨진 국민 권익위 국장 같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또 양심을 따르다가 안타까운 선택하는 그런 일들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반발하는 목소리가 점점 네. 커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렇기도 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또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끈기, 한편으로는 강력함, 또 한편으로는 지혜를 네.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끝까지 그렇게 버티도록 우리 역사와 하늘이 또 국민이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을 믿고 가신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좀 해보고요.